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7,100선을 회복했습니다만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일단 현금화 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들어가자.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스크린 보고 있잖아요. 그건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그때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존리 대표입니다. 존리 부자학교 대표고요. 요새 주식시장에 정신이 없죠. 하루는 10% 올랐다가 또 하루는 10% 마이너스 되고, 더군다나 미국의 ADR이 상장이 돼서 다 분위기는 좋았는데 또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그렇고, 역시 주식시장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가격이 너무나 막 떨어지고 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분들도 많고, 그 주식 투자를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멘탈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철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좀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저는 많은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투자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 변동성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현금화해라, 더 빠진 다음에 사야 된다,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요. 다시 한번 투자 철학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도주 교체 신호다, 막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도주가 어떻다 이런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패닉하잖아요. 큰일 났구나. 내가 또 소위 얘기해서 또 물렸구나. 근데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거 주식 가격이 6배, 7배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팔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이슈보다도 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핏 테이킹이라고 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도주가 바뀌었다. 방위산업으로 가야 되겠다. 선박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 자체가 주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도 거기 선동되잖아요. 이제 반도체는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펀더멘털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왜 쌀 때는 사람들이 안 샀을까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무빙 타겟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타겟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쏘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동성이 심한, 특히 한국 시장이 심하죠. 왜 심할까요? 삼성전자하고 SK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시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주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거래하는 자금이 퇴직연금이에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한국은 개인들의 비중이 워낙 높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왜? 개인들은 주식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하고 있죠. 시장의 트렌드만 믿고 반도체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유독 많은데요. 트렌드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주식 투자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길게 보는 거잖아요. 트렌드라는 거는 1, 2년을 보는 거잖아요. 내 투자는 동업하고 싶은 회사에 골고루 투자가 되는 거예요. 동업하는 회사가 꼭 반도체만 있을 필요는 없죠. 또 동업하고 싶은 회사가 남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을 수도 있죠.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주식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비교하잖아요. 나는
주가 지수는 뭐 50% 올랐는데 나는 20%밖에 안 올랐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비교하게 되면 급해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막 다 싫은 거예요. 떨어지니까 또 실망하게 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졌으니까 그거를 뭐 중지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정부는 주식시장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이 스스로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간섭하는 순간 이게 얼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단기간에 주식에 연연해 갖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제가 한 얘기 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6개월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이 좀 얽혀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개입해가지고 주식이 좀 잘못된 사례들이 있었나요? 많죠. 특히 내가 기억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일지도 모르겠는데 1987년인가 89년에 주식시장이 100에서 시작해서 1000까지 갔어요. 한 7, 8년 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식에 뛰어들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게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손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각출해서 주식을 받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증시안정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준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받쳐주게 되면 올라갈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 왜곡이 돼요, 시장이. 그러면 자생적으로 다시 올라갈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 회복이 될 게 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좋은 교훈이에요. 중국도 그랬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요새 뭐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렇다. 그걸 또 중지시켜야 된다. 그걸 또 상장 폐지해야 된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과거에도 또 몇 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국매도 갑자기 금지했잖아요. 그게 정부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막 정부가 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주가가 안 올라요.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더 팔고 싶게 만들거든. 내가 팔고 싶은데 정부가 사준다니까 다 팔리는 거죠. 더 많이 팔게 되고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되죠.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고 하면 SK 하이닉스의 경우 상장하고서 며칠을 보면 주가가 동일시 움직이지는 않고 살짝의 디커플링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뭐 미장의 ADR은 좀 올랐는데 오히려 국장의 SK 하이닉스는 떨어졌다거나 앞으로도 조금은 이런 일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 있는 ADR이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요. 왜 프리미엄이 붙냐면 미국 시장이 크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부영이 들어가잖아요. 환거래도 있어야 되고 또 불편하니까 그 미국의 ADR이 약간의 프리미엄 붙어요. 근데 그건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좁혀지는 방법이 미국의 ADR이 빠지든가 한국의 주식 원주가 올라가든가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그런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있겠지만 그래도 10%그 정도지 30% 이렇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큰 돈이 40조란 돈이 투자가 됐잖아요. ADR. 거기에 많은 투자가들이 있겠죠. 가격이 약간 떨어진 저지해 보인다든가 그런 또 증권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과장돼서 또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혼란스럽죠. 그때 너무 패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코스피나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의 시장들이 좋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150조 이상을 순매수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투자 심리가 아예 꺾인 건 아니냐, 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건 아니냐. 투자 심리가 꺾인 거죠. 왜 꺾였을까요? 펀더멘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시장이 내려가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고요. 지금이군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너도 나도 달려드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아이 또 잘못 들어왔구나. 타이밍을 계속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과거 50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명한 투자가는 어떤 거예요? 그런 노이즈, 그러니까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사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철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정부나 정책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한 거 너무나 중요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돈이 일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가 이제 새로운 기업도 나와야 되고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약간의 이제 피로감이 있어요. 피로감이 어떤 피로감일 거예요? 개혁의 피로감이에요. 많은 상법도 개정하고 실제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또 개혁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책적으로 계속 그런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시장이 꾸준하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아직도 퇴직연금 이런 데가 들어오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자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정책적인 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 거예요? 금융교육이 필요하죠. 이런 거는 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걱정하지 마다.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그런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은 안전하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단기적으로 주식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그런 교육이 끊임없이 필요하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20% 벌었다. 또 20% 손해봤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주식 투자는 20% 손해보는 거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20% 벌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20% 손해보면 손절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 도박이죠. 20% 빠졌으면 시장이 소프트한 거예요. 항상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나는 20% 마이너스일 때도 사는 거예요. 플러스일 때도 사는 겁니다. 근데 5년, 10년이 지났더니 다 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노후 준비하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대형 반도체들의 급락이 미국이랑 이란의 추가 공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일단 불안하죠. 또 정말로 전면전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인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반도체 사이클이 또 너무 기대치에 비해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닌가? 그리고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분야예요. 옛날 과거에 삼성전자 보면 굉장히 이익이 줄었다가 또 호황이 오면 이익이 늘었다가 그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익 난 거는 뭐 엄청난 이익이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항상 변동이 심하죠. 이익이 났으니까 주식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또 이런 이익이 또 나올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변동성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그러면 이제 뭐 거시경제적인 뭐 전쟁 이슈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조금은 그래도 나는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고 싶다고 하면은 현금화를 해두는 거는 조금 어떨까요? 그건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변동성은 내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못 맞추기 때문에. 네. 못 맞춰요. 그럴듯하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일단 현금화 했다가 피해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들어가자. 그때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때 현금화 하세요. 그게 최악의 어드바이스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항상 변동성이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면 뭐예요? 팔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또 내려가면 어때요? 내려가면 또 내려가니까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내려가니까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알 수가 없어요. 변동성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변동성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을 해요. 많은 전문가가 나와요. 주도주가 어떻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도주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주식이 너무나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퍼가 뭐 700개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주도주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부자 됐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부자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찍 시작한 사람, 마켓 타이밍 하지 않는 사람, 장기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전에 이제 포모를 느꼈던 분들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주로 구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급락했으니 나는 여기 매수해도 되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께 좀 해주실 조언이.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있잖아요.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 노후 준비가 SK하고 하이닉스에만 있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남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주식 가격하고 지금하고 오히려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왜? 전부 다 그걸 팔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현금화하는 거예요. 현금화해갖고 난 주식에서 잠깐 피했다가 좋아지면 다시 들어올 거야. 그거는 가장 잘못된 투자. 그래서 미국의 펀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프로스펙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관이죠. 펀드마다 정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관에 꼭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97%는 투자가 돼 있어야 된다. 다 들어가 있어 대부분. 뭐 어떤 데는 95%. 왜냐면 펀드 매니저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켓 타이밍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내 펀드에서 50%만 투자하고 50%는 현금화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고되죠. 당장 해고되죠. 나는 고객은 주식에 투자하라고 돈을 줬는데 마켓 타이밍을 하게 되면 그 펀드 매니저는 자격이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후 준비를 투자했는데 갑자기 내 돈이 일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내가 역시 내가 다 팔아놨더니 주가가 떨어지더라. 근데 계속은 못 맞죠. 그래서 항상 stay invested.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샀는데 30%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 노후에 얼마큼 도움이 됐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속 사야 되는 사람이에요. 계속 사야 되는데 주가가 30% 올라갔으면 난 30% 더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팔기 전까지 손해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10% 마이너스 됐어요. 변동성이죠. 아직은 내가 안 팔았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난 계속 살 거잖아요. 코스닥의 소부장 기업들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 뭔가 펀더먼털도 좋아 보이고 좀 탄탄해진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들을 좀 봤는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그런 한 회사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너무 호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후공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도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건 코스피에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코스닥에 아직도 많은지 그게 중요하죠.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에요. 이게 고통이 되면 안 돼요. 왜 고통이 되느냐? 주가를 맞추려고 하니까 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 어떻게 맞춰요? 그럼 무빙 타겟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기 새 총 쏘는 걸 똑같아요. 이게 올라가니까 쫙 쐈는데 이게 떨어지고 뭐 어떤 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스크린 보고 있잖아요. 데이 트레이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변동성은 항상 있다. 미국도 있었고 한국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결국은 다 극복한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이 에너지를 쏟고 고민하고 또 빚내서 투자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레버리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이 변동성을 극복하기 힘들어요.